안녕하세요. 심천에 살고 있는 참치입니다. 홍콩까지 20분이라 틈만 나면 가던 와중에 드디어 엄마가 홍콩에 놀러 오셨어요. 그동안 제 보석함에 담아두었던 스팟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만 골라 4박 5일 일정을 짜보았습니다. 홍콩에서 정말 맛있는 딤섬, 호텔 뷔페 저렴하게 먹는 방법, 숙박 할인 받기, 홍콩에서 기념품 사면 좋은 곳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요즘 난기류, 항공기 결함 등의 뉴스가 많잖아요. 다행히 홍콩까지는 3시간 30분으로 비교적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저도 비교해보니 수화물 추가 시에는 제주항공과 가격이 거의 같아져서 대한항공에서 36만원 정도로 발권했습니다. 홍콩에서의 첫 끼는 카오키로 가볼게요. 여기 점심시간에는 웨이팅이 어마어마한데 3시에 왔더니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장했습니다. 향신료 냄새가 전혀 없는 쌀국수를 원하신다면 3번 혹은 4번을 선택하시고 깊은 카레 국물을 맛보고 싶다면 14번을 선택해주세요. 어머니께서는 입에 잘 맞지만 특별히 맛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홍콩에서는 바로 그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카오키의 소고기 쌀국수는 한국인 누구나 호불호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원래도 예쁜 풍경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요. 근처 마트에서 장을 좀 봐야겠습니다. 요즘 홍콩에서는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호텔에서도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잘 익은 애플망고를 사와서 후식으로 잘라 먹었더니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새벽부터 리무진을 타고 공항에 도착하신 엄마의 체력을 위해 오늘 저녁은 일찍 마무리할게요. 이번 여행의 숙박은 홍콩섬에서 이틀, 심사추이에서 이틀을 계획했는데요. 이곳은 홍콩섬에 위치한 아이클럽 션완 AMTD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아이클럽 션완은 2014년, AMTD는 2020년에 지어진 호텔이라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지하철 션완역에서 300m면 도착하고 카오키, 하프웨이 커피, 센트럴 마켓 등 모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조식으로는 간단한 빵 종류와 커피, 차 등이 제공되는데 가짓수는 적지만 빵과 커피가 생각보다 맛이 좋았어요. 5층에서는 세탁기, 전자레인지도 이용할 수 있고 콤팩트한 운동시설도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10만원대 호텔로 추천합니다. 이미 한국인에게 너무 유명한 호텔이라 엘리베이터를 타면 한국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머니도 가장 좋았던 장소 중 하나로 꼽으신 하프웨이 커피는 정말 홍콩 여행 필수 코스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많고 많지만 낯선 곳에서 느끼는 새로운 경험이 도파민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잖아요. 아주 작은 이 카페에 들어서면 홍콩스러운 소품과 풍경들이 여행자들을 사로잡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도 평일 오전이었지만 커피 한 잔에 노트북을 펼치고 업무를 보시는 홍콩 분들이 가득했어요. 그 사이에 끼어서 책을 읽으니 여행을 온 것인지 현지에 머무는 것인지 모를 착각이 들 정도로 홍콩에 스며드는 이 기분이 참 좋습니다. 현 시점 가장 근사한 풍경을 보며 식사할 수 있는 곳은 K11 뮤제아와 리젠트 홍콩, 로즈우드 홍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던 자리에 새롭게 들어선 리젠트 홍콩의 하버사이드에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의 입맛을 맞추기 어려운 가족여행에서는 뷔페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버사이드는 하나씩 싸주시는 베이징덕, 잘 손질되고 싱싱한 해산물, 퀄리티 좋은 디저트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맛있습니다. 저는 이곳의 연어와 단새우, 치즈 섹션이 정말 좋았습니다. 갓 튀겨 나온 새우튀김도 맛있었고요. 어머니는 랍스터 피자와 게가 맛있다고 좋아하셨어요. 카빙 섹션의 소고기는 다소 질겨서 아쉬웠지만 흑임자와 밀크티 맛까지 있는 아이스크림까지 재미있는 요소가 가득했어요. 홍콩이나 심천의 호텔에서는 식사 후 차를 요청하면 항상 이렇게 예쁜 티팟에 내어주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하버사이드에서도 1인당 한 가지 커피나
티 메뉴를 더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여유로운 티타임을 즐겨보세요. 날씨가 좋은 날은 몇 배로 예쁜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는 리젠트 호텔의 하버사이드였습니다. 리젠트 호텔과 이어진 K11 뮤제아에는 아시아 최대 크기의 모마 디자인 스토어가 있죠. 물건을 꼭 사지 않더라도 미술품을 관람하듯 꼭 한번 들어가 보게 되는 매장이에요. 저는 미피 키링과 스마일 장바구니가 무척 귀여웠어요. 키링을 달고 다니는 성격은 아니라 엄마께 사드릴까 물었더니 엄마도 달고 다닐 자신은 없으시다네요. 모마 스토어 바로 앞은 홍콩 뮤지엄 오브 아트예요. 시기별로 전시가 바뀌는데 현재는 기증품으로 이루어진 무료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M+1와는 다르게 보통 관람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건물 내부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미술관이에요. K11 뮤지아나 스타의 거리는 꼭 들리실 텐데 그때 함께 들러보시면 좋은 장소입니다. 아이클럽 셔완에 머무는 동안은 소호 주변 산책을 많이 했어요. 넓고 세련된 거리의 침사추이와 비교하면 홍콩섬은 좁고 복잡한 거리에 로컬 시장도 많은 정겨운 동네가 많아요. 여행 셋째 날 택시를 타고 호텔을 옮겨가는데 엄마도 벌써 이 골목들이 그립다고 하시네요. 여전히 비가 내리지만 여행 셋째 날 가장 많이 먹고 걸은 날이에요. 인생 딤섬집도 만났고요. 우선 미슐랭 군만두로 유명한 셔잉키 만두를 간식으로 먹어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반대로 설명했는데 큰 무쇠팬에 튀기듯이 구운 후 뚜껑을 덮어서 찌는 방식이었어요. 시그니처 트러플 맛, 새우 다 먹어보니 시그니처 돼지고기와 트러플 맛이 가장 맛있었어요. 가게 바깥쪽에 있는 바 테이블에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어머니도 이 만두 정말 맛있다고 하셨어요. 뜨거울 때 먹어야 안쪽의 육즙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편해도 꼭 이곳에서 드시고 가세요. 배도 좀 꺼트릴 겸 몽콕의 편집샵을 들렀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등장했던 곳인데요. 저희는 가장 작은 크기의 요 찻잔과 소설을 구매했어요. 여기에 밀크티를 마시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일주일은 더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전에 보면서도 몰랐던 제품인데 엄마 덕에 쓰임새도 알아가고요. 알고 보니 이곳은 골동품 천국이었어요. 홍콩에서 제대로 된 딤섬은 꼭 한 끼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을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이 집 딤섬은 정말 감동적인 맛이었어요. 제가 심천에 몇 년을 살았고 홍콩은 주말마다 자주 오기 때문에 딤섬을 정말 많이 먹어봤거든요. 썬데이 브런치처럼 광동 지방에서는 낮 시간에 차와 함께 딤섬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얌차 문화가 있어요. 이 얌차 분위기를 느끼기에도 손색 없으면서 적당한 거리와 함께 수준급의 딤섬을 먹기 좋은 식당이라 꼭 추천드립니다. 평일 점심에는 딤섬이 절반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행 중 평일 점심에는 야퉁인을 반드시 넣어주세요. 새우가 든 크리스피 롤과 가리비가 올려진 딤섬, 차가운 망고 찹쌀롤이 저의 추천 메뉴입니다. 배도 두둑히 채웠으니 사진전을 보러 M+로 향합니다. 홍콩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타이쿤과 M+인데요. 지난번 여행에서 어머니가 이미 타이쿤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M+입니다. 특별전 입장권이 140불인데요. 이걸 구매하시면 다른 상설 전시도 모두 관람하실 수 있어요. 소장품만 해도 6,500가지가 넘는 미술관이라 이곳을 상세히 둘러보려면 한나절도 부족해요. 서구룡 공원의 멋진 풍광도 감상하면 좋은데 굳은 날씨 덕분에 저희는 이만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3일째면 엄마도 한식이 땡길 것 같아 한식장이라는 식당을 가려고 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바로 옆 쇼핑몰에 있는 한식당으로 냅다 들어와 버렸는데요. 한식장만큼은 아니었지만 이곳도 꽤 맛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여행하신다면 구글맵에 한식장을 꼭 넣어두세요. 저의 두 번째 호텔은 침사추이 L6번 출구 바로 코앞인 솔즈베리 YMCA입니다. 교통 좋고 합리적인 가격이라 인기가 좋은 곳으로 안전한 선택을 했는데요.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정도에
깔끔한 객실, 맛있는 조식까지 왜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은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조식은 가짓수가 많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싱싱한 샐러드와 과일이 많아서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스태프분들도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시계탑, 스타의 거리, 페리터미널 등 주요 관광지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위치적 장점이 굉장히 큰 호텔이에요. 단점이라면 환경을 위해 방 청소는 3일에 한 번만 해준다는 점, 굉장히 힘없는 드라이기 때문에 긴 머리는 말리기 힘들다는 점 정도입니다. 원래 오늘 계획은 남아섬 투어였지만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맛있는 거나 먹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홍콩 맛집 어플인 오픈라이스에 들어갔더니 하얏트 센트릭의 팜하우스를 50% 할인 중이었어요. 오픈라이스에서 미리 예약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도 당일 아침에 예약해서 방문했습니다. 예약금도 없고 결제는 현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팜하우스는 이틀차에 방문했던 하버사이드만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카빙 섹션만큼은 이곳이 훨씬 낫더라고요. 숯불에 구워주시는 닭꼬치와 스테이크가 아주 맛있었어요. 그리고 연어회도 괜찮았고 쌀국수가 얼큰해서 마지막에 먹어주기 좋았어요. 오픈라이스 앱에는 카드, 현금 등의 결제 수단, 인기 메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할인 정보도 많기 때문에 꼭 다운받으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콩 섬에서 이동할 때는 트램 2층에도 꼭 앉아주셔야 돼요. 속도감은 제로지만 홍콩 섬 풍경을 감상하며 유유자적 이동하기엔 이만한 교통수단이 없거든요. 과거에 2층은 영국인들만 탈 수 있었던 명당 자리라는 것도 알려드리며 천천히 케네디 타운으로 이동합니다. 하프웨이 커피가 제 최애 카페 중 한 곳이었는데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시길래 또 다른 최애 장소에 와봤습니다. 역시나 이 카페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홍콩에서 보기 드문 개방감 있는 넓은 카페에 커피도 완벽하게 맛있어요. 활짝 열어 젖힌 창문 덕에 에어컨과 합세해 실내 온도, 습도 완벽하고요. 엄마랑 사진도 찍고 수다 떨고 책 읽다 보니 마감 시간까지 있어버렸어요. 아침 일찍 여는 대신 마감이 6시로 이르거든요. 마지막으로 홍콩에서 사면 좋을 기념품과 호텔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올려둔 다양한 기념품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는 건 이 밀크티와 쿠키 종류입니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선물하기도 좋고 맛있기도 하거든요. IFC몰 기와병가는 팬더 쿠키가 품절일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홍콩 공항 기와병가가 종류가 가장 다양했어요. 밀크티는 이 제품이 파란색 제품보다 더 쌉싸름하고 진해요. 엄마나 동생은 대만 스타일이 낫다고 하던데 저는 홍콩 스타일이 맛있었어요. 믹스커피만큼 달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아서 팩에 든 액체 밀크티보다 낫더라고요. 저는 웰컴마트에서 구매했습니다. 홍콩 공항에는 기와병가 외에도 디즈니 스토어와 산리오 스토어가 있어요. 디즈니랜드를 가시지 않더라도 공항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다 사실 수 있어요. 산리오 스토어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가게가 크진 않은데 아이템들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러보세요. 호텔 예약은 한 곳만 판다. 그래도 구글맵 검색은 해본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와도 비교해 본다가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용하는 아고다는 계속 이용하면 할수록 등급이 올라가서 가격이 저렴해져요.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더 싸거나 좋은 혜택이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구글맵에서 해당 호텔을 꼭 검색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에서 아고다를 검색해 보세요.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무려 11%나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비교해 보세요. 기간은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변경된 거라 추후에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엄마도 홍콩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심포니 오브 라이트나 피크트램 같은 장소들은 이번에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 홍콩이 워낙 덥기도 하고 비도 자주 오기 때문에 꼭 이걸 봐야 해 저걸 봐야 해 보다는 이렇게 여유롭게 먹고 쉬고 실내로만 다니는 여행도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홍콩 필수 코스 15곳도 오른쪽 상단에 올려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다양한 홍콩 심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